안녕하세요, 희원쌤입니다.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&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. 오늘은 재회는 집짓기와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주제로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재회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쉽게 풀어드릴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단톡방에서 되게 설명을 잘 해드렸던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영상에서 좀 풀려고 하거든요. 일단 이 재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질문이나 혹은 불안해하시는 모습 이런 걸 되게 많이 보는데, 일단 좀 연애 기간이 중요한지 이런 것도 많이 질문을 주시고, 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정말 재회가 되겠냐 이런 것도 질문을 주시고, 또 이제 이미 나한테 엄청 쏟아붓고 실망을 해서 마음이 식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, 그런데 그 사람이랑 재회를 해도 진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, 예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, 이것도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이런 많은 고민과 걱정과 질문에 대해서 재회라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 진짜 재회에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어요. 자, 우선은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, 불안해하시는 거,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드렸었는데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우선은 연애 기간, 이거 많이 궁금해하시고, 제가 한편으로 얼마 전에 긴 영상으로도 다뤄드렸었어요. 연애 기간과 재회 가능성에 대해서. 짧게만 얘기 드리면요, 연애 기간보다도 정말 중요한 거는 서로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 연애였는지, 얼마나 의지를 할 수 있었는지, 이게 좀 많이 중요하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이 잘 안 되죠. 서로 만족을 하려면 그만큼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굉장히 잘 알아야 하는데, 여러분들이 보면은 잘 하시는 분들은 물론 신경 안 써도 그냥 그게 배려가 습관이고 그러니까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,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내가 원하는 연애를 하려고 하지 상대분이 원하는 연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연애 초기 때는 좀 맞춰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, 이 연애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마치 무슨 철밥통이라도 내가 든 것처럼 이 연애가 영원하겠지?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노력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. 연애도 만약에 회사여가지고 막 인센티브 받고 이제 그런 거면은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, 그래서 회사 생활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연애를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은 것 같은데,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애가 갑자기 내가 원치 않는 이별이 찾아오게 되고, 이렇게 내가 그런 원치 않는 이별에서 아파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래서 우선은 좀 연애라는 게 서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, 그리고 좀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는 게 중요한데, 이 의지라는 부분도 그래요. 그 보통 이제 이별을 하고 잡고 싶은 분들을 보면 사실 몰랐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되게 의지를 많이 한 경우가 거의 100%예요. 그리고 상대분이 나랑 재회 생각이 없는 경우들을 보면 그분들은 나한테 의지가 되지 않았던 거야. 얼마 전까지 의지가 됐었어도 최근에 의지를 못할 만한 상황들이 발생했다든지, 내가 의지를 더 이상 못하게 뭔가 행동을 해버렸다든지, 그런 걸 보고 의지를 못하게 되니, 그러니까 어차피 의지도 안 되는데 재회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요즘 또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 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. 물론 이게 어려우니까 찾아오셨겠지만, 근데 어렵다고 해도 이게 돼야지 재회가 되는 거거든요. 여러분들이 의지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, 그렇게 바뀔 수가 없는데, 그런데 저희가 재회를 시켜드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. 여러분들이 의지가 될 만한 사람으로 저분에게 보이고 실제로 의지를 저분이 하게 만들어야 재회가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재회를 하려면 그 부분을 진짜
좀 많이 바꿔내셔야 돼요.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나한테 의지를 하게 만들 건가.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. 저 사람은 그 사람한테 의지를 잘 안 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지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. 이건 진짜 팩트예요. 다만 의지를 해도 될 거란 생각이 안 들면 의지를 못 하겠죠. 진짜 의지가 될 만한 사람을 만나면 평소에 정말 내가 독불장군처럼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살아왔던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갔던 사람들도 의지를 한다니까? 그런데 내가 정말 얼만큼 그 사람한테 의지를 할 만한 사람이었는지 요건 생각을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.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,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좀 진짜 만족할 만한 연애, 의지가 될 만한 연애, 두 사람 다 그게 될 만한 연애를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, 그러다 보니까 이별을 했더라도 이제는 만족이 될 수 있어 보이고 이제는 기댈 수 있어 보이면 재회가 되는 거기는 해요. 그래서 모르겠다,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이건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, 한편으로 정말 저 사람은 식었는데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? 라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.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, 사랑은 여러분 한정 자원이 아니에요. 내가 이만큼 쏟아 부었고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. 아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재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, 그분들의 걱정은 이런 걸 수 있어요. 내가 진짜 얘한텐 이만큼 쏟아부었는데 다시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? 못할 것 같은데?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고, 한편으로 저도 첫 이별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사실은 그 생각은 틀렸더라고요. 사랑이라는 거는 결국은 상호작용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에너지가 안 난다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에너지를 채워주면 그럼 다시 사랑이 샘솟는 거거든요. 저 사람이 사랑받게 행동을 하면 그만큼 나도 저 사람한테 사랑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. 사람 마음이라는 게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진짜 이게 이별이라는 게 물론 되게 슬픈 일이지만 한편으로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내가 이별당할 만큼 그 사람한테 사랑받을 행동을 덜 한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, 그래서 재회가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이라도 사랑받을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물론 상대가 바로 믿진 않겠죠. 왜냐하면 여태까지 안 했던 행동을 내가 갑자기 하니까 얘가 미쳤나? 이런 생각이 들지 막 갑자기 설레고 그러진 않을 수도 있지만, 하지만 조금씩 믿어지다 보면 반가워질 수 있겠죠. 원래 기대하고 바라던 게 그거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걸 하실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내가 반가운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가 날 좀 더 반가워할까? 이걸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내 진심을 전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반가운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다. 이걸 좀 명심을 해주시고, 그래서 악착같이 내가 어떻게든 재회를 하리라 라는 느낌보다는 일단 진짜 내가 반가운 사람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, 이게 진짜 재회를 하는 팁이고요. 그리고 한편으로 그게 있죠. 그 사람이 연애를 안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. 연애를 했던 사람이잖아요. 그러면은 분명히 이 연애에 대해서, 여러분에 대해서 바라고 기대하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.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게 어렵다, 안 된다 생각을 하게 된 거고, 그래서 이별을 한 거니까,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회를 하려면 진짜 해야 되는 거는 네가 바라는 거, 딴 사람보다는 나랑 하는 게 훨씬 현실성이 있다, 이거를 보여주는 게 재회예요.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,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상대를 기대게 못했기 때문에 이별을 했다고 봐야 될 텐데, 그러면은 기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, 그 부분에 있어서 연애 자격은 안정성을 높여라, 안전기지가 되라 라는 말을 많이 해드려요. 그리고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진짜 행복한 거긴 하거든요. 왜냐하면 재회를 하려면, 저 사람이 나한테 기대게 만들려면, 내가 평소에 연애를 잘 하려면 필요한 게 내 행복보다 상대의 행복을 더 위하는 자세를 만드는 거예요. 그런데 그게 되려면 진짜 내가 내 행복을 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가 스스로 이미 행복해야 돼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별이 되고 재회가 안 되고 하는 이유는 내가 불행하기 때문이에요.
내가 불행하면 저 사람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거부터 봐요.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가 안 되고, 배려를 해주지 않으니까 상대분 입장에서는 나한테 기댈 수가 없고, 그러다 보니까 기댈 수가 없으니까 안전기지가 안 되는 거고, 그런 거죠. 내가 이미 충분히 행복하면 나는 이미 행복하니까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거든요. 그러면 배려가 가능해요. 그런데 내가 안 행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고 나머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. 그래서 진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진짜 중요하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설적으로 진짜 재회를 하려면 나부터 돌봐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. 어렵다는 건 알아요.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얘기 하고 있는 거 맞고, 한편으로 재회는 쉬운 건 아니라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. 사람 마음 돌리는 게 쉬울 리는 없잖아. 애초에 잘하는 게 맞는 거지, 있을 때. 그쵸? 근데 내가 있을 때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돌려내야죠. 그래서 일단은 내가 불행하다는 거는요, 곧 허물어질 집이랑 똑같아요. 언제 허물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집에 살면서 내가 보수를 안 하고 있다가 집이 허물어졌다고 놀라서 우는 게 이별이란 말이에요. 슬픈 얘기죠. 그러면은 좋은 집이란 뭐냐? 좋은 집이라는 거는 당연히 잘 지은 집이겠죠? 그냥 지푸라기로 아무렇게나 지은 집은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요. 여러분들이 애초부터 내가 기와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튼튼하게 지으면서, 그러면서 이 집이 정말 뭐 지진이 나더라도 집만큼은 온전하게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기둥부터 하나하나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이제 평생 가도 안 무너지는 거지. 제가 좀 재회 상담을 하면서 좀 답답한 부분은 뭐냐면, 많은 분들이 똑같이 지푸라기로 집 짓고 부실공사 하시는 분들끼리 야, 우리 집 무너졌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집이 회복되기도 하니? 막 이런 걸 물어보고 다니고 그런 거 같은 거죠. 그 커뮤니티들 보면 그런 질문 많이 올라오잖아요. 전 남친들은 연락이 다 온다던데 보통 언제쯤 오나요?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, 그쵸. 내가 부실공사를 해서 집이 무너졌는데 집이 저절로 회복이 될까요? 집이 회복이 되려면 일단 내가 먼저 뭐 벽돌부터 나르고 시멘트부터 바르고 하면서 집을 다시 만들어야지. 그냥 기다린다고 집이 다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,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은 있었던 창살도 갑자기 뭐 누가 밟아서 부서지거나 날아가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원래 집 모양이 되기가 어렵겠죠. 그래서 일단은 정말 내가 우선 집을 처음 지을 때 잘 짓는다. 재회도 마찬가지. 내가 재회를 해야 된다면 지금부터 다시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집이 필요한 건 나잖아요, 저 사람이 아니라. 그럼 내가 노력을 해야죠. 그래서 집은 정말 마법처럼 다시 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부서진 자재들부터 다시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, 그리고 이제 뭐 전 남친들, 뭐 전 여친들 연락이 오기도 하겠죠. 이렇게 재회를 생각하는 분들도 영상 이렇게 많이 보고 계시니까. 하지만 정말 저절로 집이 다시 지어질까요?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, 그런 분들한테는 연락이 잘 안 올 것 같아요. 그만큼 불안하니까 그 글을 쓴 거 아니야, 그쵸? 우선 여러분들이 재회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집을 짓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집부터 다시 짓는 거예요. 내가 자재들부터 다시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쌓아가면서. 그리고 연애도 마찬가지인 거죠. 내가 이 집을 계속해서 유지보수하면서 무너지지 않게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연애예요. 이걸 통해서,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애 그리고 재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뭔가 발전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이게 연애가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, 그러다 보니까 이별을 해서 진짜 집이 무너졌는데도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. 내가 재회를 안 해도 되면 상관이 없는데 해야 되면은 공사해야 되거든. 근데 공사를 할 줄도 모르고 공사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재회가 안 된다고, 집이 다시 안 지어진다고 허망하게 울면서 그냥 그러고 있으면 누가 다시 집 지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. 요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집을 혼자 못 짓겠으면 같이 짓자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고, 근데
혼자 짓든 같이 짓든 집을 짓긴 지어야 돼요. 요거는 아셔야 되고. 네, 그래서 오늘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. 그래서 좀 선생님 우리 집 같이 지어봐요 라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뒤에 보시면 이제 안내 부분 나가요. 진단지 제출해 주시고 카톡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이 부실 공사를 어떻게 다시 좋은 집으로 만들어 드릴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 드릴게요. 그리고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 드리겠습니다.